안녕, 이지식 국어 친구들. 이번 주 내 맘대로 현대시에서 다룰 작품은 바로 김명수 시인의 하급반 교과서라고 하는 작품이야. 일단 제목에서 하급반이라고 하는 거는 상급반과는 반대로 조금 수준이 떨어지거나 질이 떨어진 어떤 반을 이야기하는 거고,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물론 비유적으로는 모범이 될 만한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교육 과정이 담겨 있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작품의 제목을 보니까 하급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서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제목 그 자체에서 어떠한 것을 비유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작품이야.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작품을 미리 읽고 영상을 보고 있는 거 맞지? 자, 어땠어? 이 작품은 일단은 쉽게 읽혔을 것 같아. 작품의 내용 자체에서 화자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오늘 이 작품을 우리 친구들이 이 작품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나 표현을 중심으로 한 내재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북어라는 시에서 다뤘던 것처럼 이 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관련되어 있는 외재적 관점, 즉 반영론적 관점에서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일단은 우리 친구들이 살펴봤을 내재적 관점에서 이 시의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반영론적 관점과 연계를 해볼게. 자, 일단은 이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떤 걸 느꼈을까? 바로 화자가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 뭔가 쓸쓸한 감정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책 읽기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시를 읽었을 것 같은데 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 자, 일단은 내재적 관점에서 작품을 읽어보자. 자, 1년의 내용에서 처음 부분을 보니까 아이들이 큰 소리로 책을 읽는다. 나는 물끄러미 그 소리를 듣고 있다 라고 있어. 자, 그러니까 이 시에서 시적 상황이 단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시적 상황의 공간은 어딜까? 바로 교실 안일 거야.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고 나라고 하는 화자는 그것을 듣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화자는 누구다? 바로 나라고 하는 화자는 선생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지. 지금도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우리 친구들도 아마 이렇게 책을 읽어본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어렸을 때 아주 익숙했던 장면이야. 자, 그리고 이 시에서 보면은 책을 읽는다, 듣고 있다 라고 하는 뭐뭐 한다 라는 현재형 어미를 반복함으로써 시적인 상황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면서도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아이들이라고 하는 민중인데 사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이제 외재적 관점에서 이야기할 부분과 관련이 있어. 이 시의 경우에는 박정희 정권 말기였던 유신 시절, 그러니까 군부 독재 시절과 관련이 있고 그러한 군부 독재 시절에서 모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상황에서 고통받던 현실을 초등학교 하급반 아이들의 책 읽기를 통해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이들이라고 하는 대상은 민중이다. 억압받는 현실에서의 민중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지난번에 우리가 북어와 같이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한 아이가 소리내어 책을 읽으면 딴 아이도 따라서 책을 읽는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 한 아이가 책을 읽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먼저 책을 읽는 한 아이를 무리를 이끄는 아이라고 본다면 이 아이를 따라서 다른 아이도 똑같이 책을 읽는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한 아이가 읽은 책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읽는다라는 것은 무비판적이고 또 주체성을 상실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책을 읽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화자는 뭐라고 했냐면 청아한 목소리, 또 꾸밈 없는 목소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 청아하고 꾸밈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이들이 순수한 모습을 부각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실은 이 부분에서 반어로 읽을 수가 있어. 즉 순진무구한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무지하다라는 의미와 유사한 부분이 있지. 무지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무비판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왜 화자는 이것을 이렇게 반어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는지는 뒤에서 연결해서 볼 수 있다. 자, 앞에서 이 아이들을 이끄는 아이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리를 이끄는 한 아이가 아니다 아니다 하고 읽으니
딴 아이도 어떻게 읽어? 아니다, 아니다 라고 똑같이 따라서 읽는데. 자, 이번에는 그렇다, 그렇다 하고 읽으니까 또 똑같이 그렇다, 그렇다 따라서 읽는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인데, 아이들이 생각하는 또는 아이들이 읽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작품 속 아이들은 그게 부정이든 긍정이든 내 생각에서 비롯된 나의 어떤 의사표현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무리를 이끄는 한 아이가 그렇게 읽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앵무새처럼 맹목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고 따르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외우기도 좋아라 하급반 교과서, 활자도 커다랗고 읽기에도 좋아라, 목소리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한 아이가 읽는 대로 따라 읽는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급반 교과서의 특징이야. 하급반 교과서는 바로 외우기도 좋고 읽기도 좋다라고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말 그대로 외우기도 좋고 글자도 커서 읽기가 좋기 때문에 하급반 교과서는 획일적인 가치를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무런 비판적인 의식이 없이 아이들이 자신의 주관도 없이 한 아이를 따르게 만드는 일종의 교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 교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획일적인 가치만을 그대로 전달하는 수단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 좋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좋아라 라는 것은 바로 화자가 반어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 또 목소리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큰 소리로 따라 읽는 아이들의 모습과 한 아이가 읽는 대로 따라 읽는다라는 것은 한치의 어떤 오차도 없는 그대로의 어떤 획일성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바로 1년의 내용으로 하급반 교과서를 바로 획일적으로 따라 읽는 아이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작품을 외제적인 측면, 즉 시대적 배경이라는 반영론적 관점에서 해석해 본다면 방금 읽었던 1년에서 책 읽기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한 아이라고 하는 이 무리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그 아이의 선창에 따라서 다른 아이들이 목소리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저 따라 읽기만 하는, 그래서 통제된 사회에서 맹목적인 추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어떤 군부 독재 시절에는 그렇다 또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사표현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가치만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이런 암담한 사회적인 현실을 아이들이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그러한 책 읽기의 방식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이제 그러면 시의 마지막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이 봄날, 자, 우리가 봄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가져오잖아. 그런데 뒤에서 보니까 쓸쓸하대, 봄날인데 쓸쓸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작품의 의도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즉, 화자는 현재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쓸쓸하다라는 연민이 섞인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작품의 의도와 관련 지어 볼 때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이다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봄날 쓸쓸한 우리들의 책 읽기여, 우리나라 아이들의 목청들이여 라고 하면서 아이들의 맹목적인 책 읽기, 즉 민중들이 이러한 억압받는 현실에서 제대로 자신들의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맹목적이고 무비판적으로 따르기만 하는 모습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과 비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교실이라고 하는 공간을 현실의 축소판이라고 봤을 때 화자는 이런 민중들의 무지하면서 획일적인 모습을 통해서 결국 우회적인 풍자의 방법으로 군사독재 정권에 그냥 따르기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비판하고 있다, 풍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사실은 우리가 화자라고 하는 사람의 태도는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화자는 지금 이런 아이들이 무지하고 무비판적인 것에 대해서 일깨워 줄 수 있는 선생님의 위치에 있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은 가지고 있지만
화자 그 자신은 이 현실을 바꾸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화자도 한계를 지닌 지식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지난번에 북어에서 봤을 때는 어땠어? 북어가 반대로 상황이 역전돼서 화자를 비판하고 있잖아. 이 시에서는 그렇게 화자 자신에 대한 성찰까지는 드러나지는 않는다라는 점에서 북어에 비해서는 한계를 지닌 지식인이다라고 비교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 화자는 학생들의 책 읽기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으로 선생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봄날의 어느 교실 안에서 책 읽는 소리를 듣고 있어. 자, 시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화자의 태도와 정서를 보니까 풍자적이고 연민이나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 또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이 시의 주제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현실에서 맹목적이고 획일화된 삶을 비판하는 것이 시의 주제이고, 특징은 사회의 부정적 모습을 밝고 명랑한 어조로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풍자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 반어적인 기법으로 획일화된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하급반 교과서 작품 살펴봤고, 자, 우리 친구들은 내용 정리 잘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